진짜 대통령을 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우파 유튜브 1타 강사를 꿈꾸고 있는 김영윤입니다. 자, 지금 잠실 올림픽 공원 앞에요. 국민들이 외치는 구호 자꾸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선거를 외쳤는데요. 지금은 전국에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일 투표로 끝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가에서는요. 시국선언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2030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한남동 지킬 때는 6070 세대가 먼저 오고 2030 세대들이 이 뒤에 이제 후발주자로 이렇게 보태져가지고 힘이 막강해졌는데 지금은 반대. 2030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 빈 공간을 6070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현장 보면요. 예뻐요. 축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난국 한가운데 이재명이라는 작자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돈 펑펑 쓸어 댕기고 있죠. 어디 있을까? 유럽 순방 중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환율이요 1560원대까지 찍고 내려왔죠. 그런데도 유럽 순방을 댕긴다라는 거 타이밍도 절묘하죠. 국민 봉기가 터진 그 순간에 국내를 떠났다라는 거. 맨날 첫날 나와가지고 모든 책임은 뭐 비가 안 와도 자기 책임이다 라고 하는데요. 뭐 하나 책임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어느 나라가 이 타이밍에 이재명을 초청했을까? 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도망이 아니다 라고 하면 뭐라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유럽에서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재명이가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나도 탄핵이나 감옥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찢졸 이재명이가 쫄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인터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유럽 순방이요. 도망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독, 후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굉장히 민감합니다. 압박 장난 아니고요. 알고리즘 막아가지고 노출수 반토막 내고요. 제 영상은 일부가 한국에서 IP가 제한이 돼가지고요. 방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깨트려 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힘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채널 링크에 쇼핑몰 굉장히 우수한 청년 기업 우파 기업들 제가 직접 써보고요. 꼼꼼하게 우리 아이 입에 들어가는 제품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으로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쇼핑몰도 클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잠실 시민운동으로 넘어가서 그날부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입안에 구멍이 이제 이쪽에서 2개 났다가 이제 요 안으로 또 옮겨지고 알보치를 바르고 있는데 그래서 말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딪히면 너무 아파요. 그런데도 아침에 한번 가서 체크하고 다시 와서 일상 복귀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우리 이제 잠실에서 함께 외쳐야 하는 점으로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몸은 힘든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2030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알아준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6070이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알기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태극기가 2, 3m거든요. 그거 몇 시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여성분들도요. 막 흔들고 있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거는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다. 되찾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갈아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러니까 멀리 계셔서 함께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요. 응원 댓글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라면이라든지 생수라든지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뭐 밥차도 보내주시고 이제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어떤 방식으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렵겠죠. 이제 잠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재명이가 이 잠실의 분위기 지금 계속
입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엄청 받을걸요? 아니 뭐 그렇게 날지 않던 뭐 드론도 날고 있고, 거기에 드론이 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드론 날고 있고 헬기도 날고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을 계속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재명이가 그래서 멀리 떠나가서도 그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 6월 10날에 이재명에 대해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 보니까 불안감이 고스란히 잡혀 있다라는 거. 자, 이코노미스트가 짚은 맥락이 있습니다. 1980년 후반에 민주화 이후에요. 역대 한국의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 또는 감옥, 그리고 둘 다 해당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청와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에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냐?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여기서 한 번만, 좌파 진영은 거의 뭐 신격화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우파 진영의 대통령들 하나같이 평화되고 폄훼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도망을 갔다, 뭐 부정선거 했다,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다라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한번 뭐 군합발이네 뭐니, 아직까지도 전두환 대통령께서 현충원에 모셔지질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잘 보면요, 우파 대통령 중에 우사를 당하지 않은 대통령은 김영삼이 유일합니다. 김영삼이 유일하다. 김영삼이 어떤 일을 했을까? 5.18 민주화 뭐 운동에 대해서 어찌됐든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보호막을 씌워준 대통령이 누구냐? 이 김영삼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요게 이코노미스트에 올라온 이재명의 인터뷰다라는 거죠. 기사 메인 제목 보시면 그냥 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지만 부 제목을 봐야 되는 겁니다. 리재명이가 has put this country on track again. 뭐라고 하냐면 이제 궤도, 정상 궤도에 올려놨다. 그러니까 뭐 혼란스러운 나라를 다시 대통령의 선거를 하면서 이재명이가 뭐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서 뭐 올려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but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가 challenges loom, 그러니까 어두운 난제들, 그러니까 깜깜한 도전들이 있다. 어떻게 loom, 자, 흐릿하게 보이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눈앞이 깜깜한 일들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이 이코노미스트가 좋게 이제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직접 한 말이 탄핵이나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지도자의 발언이 아니다. 이미 이재명의 결말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는요, 또 이재명과 트럼프의 관계가 재앙적으로 흐를 수 있다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 배은망덕한 동맹국이다라고 비난해왔다라는 것을 또 맥락에도 담았는데요. 그 말은 뭐냐?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잽잽잽 눈밖에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자녀 임기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첫 번째 큰 도전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경고다라는 거죠. 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느낌 아닌 느낌 받으시죠? 어떻게? 트럼프 눈밖에 난 대단히 빨갱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면요. More than half of South Korea presidents have been impeached, jailed or both. 자, 이게 뭐냐? 한국의 대통령 절반이 탄핵당했고 감옥에 가두고, 제일 감옥에 가두고, 혹은 both, 둘 다 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거 붉은 상자를 보시면요. 미스터 리, 그러니까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Acknowledges that the possibility of something similar happening to him is pretty high.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재명 니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일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His standing would suffer if the market dips. 그 다음에 Even if the boom continues, it will raise hard questions about how to equitably share newfound wealth. 그러니까 주식시장 폭락하면 이재명이가 맨날 코스피 8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법을 꺼지고 나면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버블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버블이 뭡니까? 전 세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SK랑 삼성이랑 이 두 회사가 지금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I 관련 자산 호황이 지속된다라고 해도 새로 창출되는 불어난 부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나눌 것인가, equitably share 이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맨날 얘기하는 그 분배 뭐라고 해야 되지? 기본 소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까다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삼성이 이렇게 호황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든 건 국가가 이제 삼성을 키웠기 때문이다라는 헛소리 짓거리고 있죠. 그래서 요 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나오냐? 아, 그러면 아이유 유재석 이렇게 좌파 연예인들 대표되는 연예인들에게 너네들이 지금 가지는 그 부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부니까 니네들 재산 개인 자산 아니야. 그건 뭐 우리에게 쉐어해야 돼.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에서 막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삼성을 두고 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국민들에게 배분해야 된다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 논리 그대로 좌파 연예인에게 대보니까 개인 자산 아니야. 너네들 부가 개인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지. 왜? 국가에서 국민들이 사랑을 줬기 때문에 니네들이 돈 버니까 국민에게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삼성을 상대로 돈 내놔라고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캐소리인지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이코노미스트가 완전 이재명이 매겼다라고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을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자, 6.3 지방선거 끝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일어나고 전국에서 지금 재선거를 외치고 국민들이 잠실로 몰려들고 지금 장동혁 당대표도 전국에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선관위 해체까지 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유럽으로 날아갔고 민주당 것들은 오케이 재선거 그런데 전자투표로 가볼까? 오케이 재선거 뭐 선관위 해체 오케이 이거 개헌으로 가보자. 요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이재명이는 지금 몸을 피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이런 상황에 외교 일정이 있다라면서 외교 일정이 있다라고 해도 외교 일정을 조율하고 잠시 멈춘다든지 아니면 한 며칠 있다가 간다든지 그런데 이 타이밍에 막 그냥 떠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러서 간 게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급하게 나 좀 불러주십사 초청장 받아가지고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망갔다라는 의심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 이코노미스트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국내 언론한테는 이런 상황 설명 안 하고 영국 외신한테 나도 감옥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털어놓은 것 참으로 답답하다. 나 지금 막 지읒된 거, 잣된 거 막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국내 언론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신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 국내 여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말도 못 되겠고 잘못 말했다가는 진짜 국민들이 요거 탄핵시켜야 된다 하야시켜야 된다 청와대로 우르르 몰려올까봐 불안한 심리. 근데 그 심리가 어디서 폭발을 했느냐? 영국에 가가지고 폭발이 됐다라는 거. 이재명 위기는요 이미 발생했습니다. 공소 취소. 이재명이가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이 카드가 지금 분위기가 얄궂어졌죠. 이거 안 됩니다. 선관위 특검 진행하면 이재명 공소 취소 뭐 특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검찰 압박해가지고 공소 취소 끌어내겠다라고 하는데요. 공소 취소하는 순간 역풍 2배, 3배로 옵니다. 지 재판 없애려고 대통령 됐냐라는 낙인이 더 선명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청래. 이재명 두고 지금 최고의 라이벌로 지금 부상하고 있죠. 그런 곳에서 정청래가 드디어 신호를 보냈다라는 거. 자, 정청래가 뭐라고 했냐?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은 짧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재명 정권 영원하지 않아.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앞두고 내가 국민적 심판하는데 제대로 칼 꽂겠어. 제2의 한동훈 납시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이재명의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원픽 4연패 후폭풍이 제대로 온다라는 거. 자, 잠실의 국민 봉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다. 만일에 여기에 서영교가 나와가지고요, 지금 전국 재투표 하자, 수개표로 전환하고 선관위 해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저는 서영교 예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선뜻 이제 이재명 편에 서가지고 무리하게 이재명 똥꼬에 줄 설 사람은 없다라는 거. 자, 이 2030 세대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건 이재명 정권의 지지층 무너진다라는 거죠. 자, 2030이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2030은요. 이념도 뭐 지역색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아니다. 이거 불공정하다.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 그냥 자체 판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등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 정권이 후달리는 거죠. 정치인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뭐 비가 안 오는 것도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 그게 대통령이 할 짓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할 짓 좀 하라라는 겁니다. 네 할 짓은 뭐냐? 재판받고 감옥 가는 거죠. 지금 발발발 떨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가가지고 막 요래조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두려운 건 특검도 탄핵도 아니라 이제는 지역색도 이념도 없는 2030의 눈이 되었다라는 거. 자, 이재명 식겁 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본인의 결말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통령을 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